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작년에요. 유튜브에서 본 난방비 절약법,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따라 했거든요. 외출 모드 켜놓고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고 설거지하면 꼭 냉수로 돌려놓고 완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난방비 36만 원 폭탄. 저 진짜 멘붕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냥 영상 보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직접 보일러 기사님 붙잡고 물어보고 전문가 자료까지 싹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아낸 진짜 절약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던 잘못된 정보들 전부 알려드릴게요. 올해 난방비 진짜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부 지원금까지 있어서요.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보세요. 잘못된 절약법 1 온수 쓰고 꼭 냉수로 돌려놔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 많이 들어보셨죠? 설거지 끝나면 냉수로 돌려놓고 손 씻고 나서도 냉수. 저는 아예 싱크대 옆에 메모까지 붙여놓고 1년 내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보일러 기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물 안 틀면 보일러는 아예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온수 방향에 있어도 물을 틀지 않으면 보일러는 가만히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1년 동안 한 행동 절반은 의미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물 쓸 때는 냉수로 맞춰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습관 때문에 그냥 무심코 온수를 틀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 손만 씻을 때, 과일만 씻을 때 온수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인데 레버가 온수 쪽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온수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일러는 온수를 데워야 하는구나 하고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 쓸 때는 방향 상관없음. 물 쓸 때는 냉수 쪽에 두는 게 절약.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절약법 2 외출할 땐 무조건 외출 모드 난방비 폭탄의 지름길. 이거 거의 모든 절약 영상에서 말하죠. 저도 출근할 때마다 외출 버튼 누르고 나갔어요. 근데요, 이게 난방비를 더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면 많은 보일러가 실내 온도가 8도 이하 정도까지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빵 하고 난방을 돌립니다. 겨울에 집 금방 추워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추워져 있다가 퇴근 후 난방을 켜면 얼어있는 집을 데우느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전문가들 공통 의견은요. 외출 모드는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출퇴근처럼 몇 시간 비울 땐 비효율, 외출 모드는 절약이 아니고 동파 방지 기능에 가까움. 그럼 출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난방 온도를 평소보다 23도만 낮춰놓고 나가는 게 훨씬 절약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절약법 3안 쓰는 방밸브 완전히 잠그기 효율 떨어지고 난방비. 저도 드레스룸은 1년 내내 완전 잠가놨어요. 근데 이게요, 정반대 효과가 난답니다. 전문가 설명이 이렇습니다. 밸브를 꽉 잠그면 전체 배관 압력이 올라가 난방 효율이 떨어짐. 잠긴 방이 너무 차가워지면 다른 방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임. 결국 전체 난방 수요가 커져 난방비 증가. 그래서 정답은 이것. 방이 3개면 적어도 2개는 열어두기.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도 70%만 잠그기. 완전 잠금은 금물. 저는 작년에 완전히 잠궈두고 왜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효과가 검증된 난방비 절약법 알려드릴게요. 아까까지 얘기한 3가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는 기사님 전문가 에너지 절약 자료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실전 팁입니다. 진짜 절약법 온수 온도는 중약 50도로 설정하기. 보일러 기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온수를 고로해두면 물을 70도 가까이 데워요. 근데 여러분, 70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설거지 하시나요? 아니죠. 결국 찬물을 섞어서 맞춰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70도까지 데우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4045도 정도. 즉, 보일러는 불필요하게 과열하고 있고 우리는 그 뜨거운 물 절반을 그냥 식혀서 버리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강력하게 말한 정답. 온수는 중약 50도로 맞춰두면 가장 절약. 찬물 섞을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서 더 경제적. 이거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진짜 절약법 외출 모드 대신 예약 모드를 활용하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아니, 파티션 같은 기능이 집에도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신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20분, 2시간마다 15분, 이렇게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이 차갑지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온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데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외출 모드 바닥이 얼었다가 다시 데우는 구조 비효율, 예약 모드 미지근하게 유지 재난방 부담. 결론 짧게 비울 땐 예약 모드가 절약 1등. 집마다 설정은 다르니까 본인에게 맞는 주기 찾으면 효과가 더 커요. 진짜 절약법 온도는 한 번에 확 올리지 말고 0.5도씩 천천히 올리기. 우리 집 춥다고 한 번에 25도까지 확 올리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난방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전문가 설명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 급격히 올리면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 에너지 과소비. 적정 온도에 도달해도 잔열 때문에 더 소비됨.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0.51도씩 단계적으로 올리기.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월말에 고지서 보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바로 느낍니다. 진짜 절약법 외풍 심한 집은 온돌 모드가 훨씬 효율적. 특히 이런 집에 사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1층 단독주택, 북향집, 오래된 집, 창문 틈 많은 집, 겨울이면 집이 냉장고처럼 차가운 집. 이런 곳은 보일러의 실내 모드를 쓰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외풍 때문에 실내 온도가 쉽게 떨어지니까 보일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온돌 모드가 진짜 빛을 발합니다. 바닥 온도로 기준. 외풍이 들어와도 동요 없이 일정하게 돌아감. 에너지 소비량 안정적. 사용법도 간단해요. 집에 들어오면 온돌 60도로 2030분. 바닥이 따뜻해지면 45도로 낮춰서 유지. 혹은 일정 시간 뒤 실내 모드 예약 모드 조합. 바닥 난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총 난방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2025년 최신 난방비 지원제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올해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직접 지원 최대 70만 원. 에너지 바우처는 간단히 말하면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겨울철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표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그 가구 안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이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요. 그래서 신청 안 하고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약 29만 원, 2인 가구 약 40만 원, 3인 가구 약 53만 원, 4인 이상 약 70만 원. 꽤 큰 금액이죠.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가스, 지역 난방, 전기요금, 등유연탄 등 난방연료. 거의 모든 난방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복지 담당자가 대신 신청도 해줍니다. 지원금 AI 스마트 보일러 지원 60만 원 보조. 혹시 AI 보일러 들어보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AI가 집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한 난방 온도 운영 패턴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 가능. 퇴근 전에 미리 난방 켜기 가능. 난방 효율 최적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해외 연구 결과 기준으로 난방은 약 4%, 전기는 약 15% 절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기후 차이 때문에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효율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설치 비용은 보통 100만 원 정도. 하지만 국가 지원금이 얼마? 60만 원 지원. 실제 부담금이 40만 원 안팎이 되는 셈이죠. 보일러가 10년 이상 되셨다면 교체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지원금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60만 원 지원.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나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왜 콘덴싱 보일러가 좋을까? 기존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음, 가스 소비량 절감, 미세먼지 발생 크게 감소, 온실가스 감축, 난방비 절약 효과,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일석이조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얼마? 1대당 60만 원 지원. 신청은 어디서?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좀 많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기예요. 예를 들면 온수 온도 중 50도로 바꾸고 예약 모드 한번 설정해 보고 외풍 심한 집이면 온돌 모드도 시험해 보고 집 구조에 맞게 난방 온도만 0.5도씩 조절해 보기. 이 34가지 정도만 해도 난방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작년에 난방비 36만 원 나왔을 때 완전 충격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실천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